안녕하십니까. 이야기 한자 시간이죠. 여러분, 배정 한자를 잘 외우셔야만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죠. 왜요? 블럭이라는 기본 어떤 원리를 알아야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죠. 배정 한자라는 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나누어 준 블럭입니다. 그렇다면 그 블럭 첫 번째 글자 계속해서 어떤 자가 나오는지 알아보죠. 네, 지금 보니까요. 오른 우자입니다. 오른 우자 중에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을 더 나누려면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리로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요. 손의 모양을 본땄다는 것을 여러분이 왼좌, 오른우, 있을제 이런 데서 충분히 배웠고요. 또 있을유라는 글자를 가서는 명백하게 이게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른 우에서 보면 손 중에서 입으로 가는 손은 오른쪽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손 중에서 입으로 가도록 돕는 손은 오른쪽이다. 그것이 오른 우라는 이야기 한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손 중에서 예나 지금이나 오른손을 많이 쓰고 있고요. 활이나 글씨나 또는 어떤 문이나 모든 문잡이, 어떤 손이나 어떤 손잡이의 모든 것들이 오른손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른손이 입으로 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지금도 밥을 먹을 땐 오른손으로 하시지요, 대부분. 바로 그 손 중에서 입으로 가는 것은 오른손이다 해서 오른우가 된 겁니다. 우리들이 왼좌는 그와 반대죠. 왼좌의 어원도 다음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응용 단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좌우. 좌측과 우측이란 뜻으로 양옆을 좌우라고 그러고요. 우왕, 좌왕, 우, 그 다음에 갈왕, 좌, 그 다음에 갈왕. 즉,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왕, 좌왕이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요. 오른우와 왼, 좌는 틀림없이 반대말이고요. 반대말이 똑같은 무게의 개념으로 합쳐진 글자를 대립구조 또는 뭐라고 그러지요? 대등구조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한자의 단어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 하, 위, 아래, 좌우, 또 뭐가 있죠? 고저,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작고 큼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똑같은 무게중심의 위치를 가지고 반대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등구조라고도 하고요. 대립구조라고도 합니다. 한자는 이처럼 결합의 원리를 통해서 단어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있을유라는 자입니다. 이 있을유 자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손과 달월, 그런데 이 달월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고기육변 달월이라서 육달월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이 손이고요. 이건 고기입니다. 손에 고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있을유, 가질유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즉 왼자나 오른우에 있던 손과 그 다음에 옆에 달월, 달월이지만 육달월이라고 해서 고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있을유라는 건 당시의 상황 중에서 고기를 가지고 누구라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손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고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음식의 최고 좋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요. 한자는 무언가 당시의 소원 또 당시의 어떤 설정 그 속에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손에 고기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갖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있을유, 가질유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응용 단어를 보죠. 소유, 가지고 있는 바를 소유라고 그러죠. 즉 무엇을 가지고 있다. 유명,
즉 이름이 나 있다 이런 자입니다. 뭐 유명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뛰어난 뭐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는 것을 유명이라고 그러지,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름 없는 잡초도 결국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이름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유명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유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기를육이라는 자입니다. 이 기를육은요, 좀 회의 문자로서 회의자, 즉 뜻만을 결합했기 때문에 뜻을 결합한 글자는 그 뜻을 잘 찾아내야만 그 어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어원을 같이 들여다볼까요? 보니까요, 머리 부분도 사사로울사 고기육변 달월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합쳐진 거냐면요, 즉 머리, 생각할 수 있는 머리 그 부분에는 지식을 넣고요, 또 사사로운 내 몸에는 고기, 즉 영양을 주어서 부모님은 내 정신과 몸을 길러준다 해서 기를 육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육과 심, 즉 신을 같이 기르는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만약 몸만 기른다고 그러면 어색하겠지요. 실제로요, 요즘 아이들이 몸은 건강한데 정신은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몸은 굉장히 튼튼하고 커졌는데 정신 연령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골고루 길러진 바가 아닙니다. 기를육이라는 글자는 바로 머리 부분에는 지식을, 사사로운 내 몸에는 영양분을 주어서 튼튼하게 몸을 기르다, 이런 의미의 뜻들이 합쳐진 의미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의 문자라고 그러죠. 그럼 그 응용 단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가르칠 교, 기를 육, 가르쳐서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하겠죠.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성, 길러서 완성시킨다, 길러서 이루어준다, 뭐 이런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이처럼 충분한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거리를 같이 보죠. 지금 보니까요, 고르비라는 글자가 나왔네요. 이 글자는 어떠한 어원이 변으로도 쓰이고 방으로도 쓰이고 본래의 글자도 있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어떤 요소냐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쓰이면 고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으로 쓰일 땐 우부, 변, 좌부, 방 그래서 틀리는 거죠. 이때 이 고르브는 분명히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는 오른쪽에 놓여서 방으로만 쓰입니다. 그럴 때는 고르브, 방이라고도 하고 고르브 또는 우부, 방 뭐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죠.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요, 어떤 울타리와 땅 이름파 또는 뱀파라는 자인데 이것이 땅 이름파 또는 뱀파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울타리진 지경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울타리진 땅, 그것을 고을이다라고 해놓고서 고르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응용 단어를 보면 읍장, 어떤 고을의 우두머리를 읍장이라고 그러고요. 도읍, 즉 수도와 고을을 도읍이라고 그러겠죠. 이를 도읍은 즉 고을과 임금이 살고 있는 수도, 도읍, 그 다음에 시골 합쳐서 도읍이라고 그러겠죠. 이처럼요, 한자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좀 억지스러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충분한 의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의미를 같이 엿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들립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들립자를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고개 숙여서 앞으로 뭐 걸어 들어간다라는 뜻의 들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건 조금 억지스럽고요. 원래는 땅 속으로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 뿌리의 갈래의 모양입니다. 뿌리는 원래 땅 속으로 들어가지 땅 위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땅 위로 나오는 뿌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들립이라는 글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보시죠.
이렇게 어떤 땅이 이렇게 있다면 그 기준선 밑으로 줄기가 뿌리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처럼 바뀌었죠. 그래서 들립입니다. 야, 응용 단어를 보면요. 입실, 즉 어떠한 방에 들어가는 걸 입실이라고 그러고요. 출입문, 나고 드는 문을 출입문이라고 그러죠. 날줄 들립이니까 나고 들다, 들고 나다, 들고 나는 문, 한마디로 말해서 출입문 이러면 되겠죠. 이처럼요. 한자는 여러분에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 외우면 부작용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저처럼 머리만 빠집니다. 그럼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글자자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과연 무엇이 글자지요? 예. 여러분이 언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글자는 분명히 아는데 글자라는 의미를 설명해라 그러면 좀 어렵죠. 글자의 어원을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원이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운면이라는 것과 아들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글자자. 자는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부수는 운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음가가 똑같은 것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은 소리 요소로 쓰였기 때문에 부수가 아니고 뜻의 요소가 바로 부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즉 집안에서 자식이 한 집안에서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여 가르치는 글자인데, 즉 집안에서 어린 자식이 떠듬떠듬하는 소리 같은 글자를 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야기가 아니고 집안에서 아이들이 떠듬떠듬 이야기할 때 어떻게 떠듬떠듬 이야기하죠? 어린 아이들은 말 배울 때 아빠 이런 식으로 떠듬떠듬 뭔가 단어에 가까운 글자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말이 되면 그게 바로 말씀화, 말씀설, 말씀어가 되는 거고요. 이 기본적인 것, 즉 한자를 외우고 있죠. 여러분이 한문을 외우는 게 아니죠. 왜 한자입니까? 즉 낮자를 외우기 있기 때문에 한자입니다. 그런데 한자 한자가 모여서 문장이 되면 그것이 한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자 공부하는 거지 한문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한문 공부라 하는 것은 문장 공부가 한문입니다. 한자 공부는 한자 두자 익히는 걸 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시 첫 강의 출발할 때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몇 급 배정 한자 풀이 뭐 이런 식이죠. 한자. 바로 여러분은 그럴 때 쓰는 글자 자자를 배우셨습니다. 그럼 그 응용 단어를 볼까요? 금방 했던 한자, 즉 한나라 때 글꼴로 만들어진 글자를 한자라고 그러고요. 숫자, 이때 수자라고 읽는 게 아니고 사이시옷을 넣어서 숫자라고 써야 되는 도금표기 방법에 있어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되는 숫자라는 그런 도금을 가진 한자의 단어입니다. 이때 숫자라는 것은 수의 글자를 숫자라고 그러겠죠. 여러분은 도금 쓰세요 할 때 도금을 쓰시오라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6월을 6월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수자도 수자로 쓰면 안 되고 사이시옷을 넣어서 숫자 이렇게 써야 여러분이 맞는다 하겠습니다. 물론 숫자로 쓰면 안 되겠죠.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코의 모양을 본딴 스스로자입니다. 이 스스로자는 원래가 코의 모양을 본딴 자입니다. 그러다 코라는 글자로 쓰이다가 코라는 뜻을 어느덧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저절로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요? 냄새는 맡기 싫어도 저절로 맡아지죠. 그래서 저절로 스스로 이러한 뜻으로 쓰이면서 코는 그럼 어떠한 자로 따로 만들어 놓고서 스스로 저절로 자기 자신 우리 언뜻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코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을 가리킬 때도 코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로 대부분 남고요. 코 비자는 새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냄새, 코와 관계된 글자로 많이 쓰입니다. 스스로 자자 자체가요. 그럼 그 응용 단어를 같이 보죠. 원래 이처럼 코의 모양을 본땄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코라는 뜻은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자 코 비자를 새로 만들었죠. 응용 단어를 보면 자작, 자기 자신이 지은 걸 자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자신, 자기 자신의 몸을 자신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언제인지 모르게 코라는 의미 요소는 없어지고요. 코가 하는 요소, 즉 스스로 저절로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이 아들 자는요, 원래가 아들의 머리와 양팔과 다리의 모양을 본딴 글자죠. 왜요? 상형 문자거든요. 그 상형 속으로 같이 갑니다. 원래 이처럼 머리만 큰 아이들이 양손을 펴고서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죠. 그렇게 변천해서, 그렇게 변화돼서 만들어진 아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자고요. 응용 단어를 보면 남자, 이때 자는 전미사 자자죠. 의자나 탁자 이럴 때처럼 전자, 마찬가지로 전기의 요소로 쓰이고 있지만 더 많은 뜻은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한 가지를 전자라고 그러겠죠. 이때 자는 아들자라는 요소보다는 전미사자로 더 많이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탁자, 또 의자, 이럴 때 자자는요, 전미사 자자죠. 그걸 명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글자를 또 보겠습니다. 마당장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마당장이라는 글자는 흑토 옆에 햇살양자입니다. 어떤 게 햇살양이냐고요? 네, 이 글자가 햇살양입니다. 즉, 흙 중에서 햇살처럼 퍼져서 넓은 곳이 마당이라는 이야기죠. 흙 중에서 햇살이 가득 퍼지듯이 넓혀놓은 곳, 그곳이 마당이라는 얘기고요. 그것은 마당장이라는 음가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흑토와 햇살양을 합쳐놓은 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흙 중에서, 당연하죠. 집 앞 흙 중에서 햇살이 퍼지도록 넓게 만들어 놓은 장소는 마당이죠. 예를 들어 응용 단어를 보면요, 등장, 장면 이런 글자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단어를 등장이란 뜻은 어떤 마당에 나아가는 걸 등장이라고 그러고요. 장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장소의 겉으로 드러난 면이나 광경을 장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자 공부요, 지금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네? 재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모양이군요. 중요한 건요, 생각의 생각을 계속하면요, 한자는 줄줄이 꿰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지 않잖아요. 물론 개그일 때는 더 싫어하지 않겠죠. 그 다음 개그로 같이 갑니다. 번개전이라는 글자입니다. 언뜻 여러분이 이 글자를 볼 때 비유가 있으니까 아하, 비랑 관계가 있겠구나 짐작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짐작 속에서 여러분은 한자의 이야기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같이 접근하시죠. 이 글자는요, 비유에다가 이렇게 번개치는 모양을 합쳐놓은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요, 비가 올 때 쾅 하고서 겉으로 번쩍 빛을 내는 것이 번개다 해서 번개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도 나눠 놨어요. 우레뢰자에 이렇게 빗살, 즉 우레, 번개를 칠 때 이렇게 쫙 삐쳐나가는 것이 번개다. 우레 다음에 삐쳐나가는 것이 번개다 해서 번개전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하지요. 예를 들면 전기, 즉 전기의 기운을 전기라고 그럴 거고요. 전화는 어떤 전기로 말하는 것을 전화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수없이 쓰는 거, 전화, 집에 다 있죠. 일명 텔레폰이라고 하죠. 제가 영어를 했군요.
그 다음 이야기로 갑니다. 지금 보니까요, 앞전이라는 글자네요. 이 앞전은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원래는요, 이 앞전은 그쳐있는 배, 즉 머물러 있는 배의 모양에다가 칼도를 합쳐놓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렇게 말이죠. 즉 여기가 그칠지의 배 모양입니다. 즉 그쳐있는 배에다가 칼을 딱 놓은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그쳐있는 배는 당연히 배를 이렇게 밧줄로 해서 부둣가에 묶어놨겠죠. 그걸 칼로 갖다 딱 끊어놓으면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앞전이라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들어진 이 글자가 여러분들이 오해하기를 뭐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즉 요 칼도 빼고 요것이 그쳐있는 배의 모양이고요. 이 칼은 그 그쳐있는 배의 밧줄을 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 해서 앞전이다 라고 이야기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응용 단어를 보면요. 전생, 즉 내가 태어나기 전을 전생이라고 하겠죠. 전후, 앞과 뒤, 이 강의를 앞부분부터 들었다면 틀림없이 제가 말했던 어떤 구조예요? 그렇죠. 대립구조와 대등구조, 대립구조, 반대되는 글자끼리 합쳐진 단어 조립 형태, 이것을 여러분은 대립구조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이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온전전이라는 글자, 어떠하게 온전전이 됐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온전전 위에 부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이 아니고 들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에도 잘 나오겠죠. 왜요? 사람인으로 보기가 쉬우니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들립에다가요 구스록이 변해서 임금왕입니다. 즉 구스록변 임금왕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사람인이 아니고 들립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이 글자의 어원이 참 재밌게 만들어졌는데요. 흠이 없는 쪽에 들어가는 구슬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구슬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온전한 구슬만 들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구슬을 만들어서 구슬 여러 개를 모아서 무언가 임금님께 바치려고 하는 어떤 왕관을 만든다. 그럴 때는 당연히 흠이 없는 구슬만 어떤 바구니에 들어가 모아놓고서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겠죠. 그래서 온전전자입니다. 이게 아셨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자는 이처럼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이런 이야기로요. 즉 온전한 구슬만 어떠한 속에 들어가 놓고 그것만 통해서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쓰자. 이렇게 약속이 보편화되고 그 보편화된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의미도 변하지 않은 채요.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좋은 것은 모으기 나름이고요. 금고 속에 들어가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온전전자죠. 응용 단어를 보겠습니다. 전경, 이 전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의 경치를 전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앞전자가 아니고 온전전자니까 온전한 경치, 한마디로 전체의 경치. 전인 교육할 때 전인,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전인이라고 그러죠. 앞서가는 사람이 전인이 아니고요. 이때는 온전전자이거든요.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바를 정자네요. 여러분, 바를 정자는 여러분 발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고요? 같이 보죠. 한결같은 어떤 기준선상에 그칠 지자, 한결같이 그치는 게 바르다는 이야기죠. 즉 어떤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그치는 것은 바른 일이다 해서 바를 정자입니다. 이 한일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한 한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인 기준선, 한마디로 말해서 불변의 원리, 가치, 그것에 그치는 일은 바르다, 그것은 바를 정이다, 이러한 자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보면 정당하다 쓸 때 쓰는 정당, 즉 정정당당, 코리아 할 때 쓰는 정당, 그 다음 정답, 바른 대답, 정답 이럴 때 쓰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그칠 지자고요. 이 그칠 자는 발가락의 발에서 발가락의 모양을 본땄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스 공부를 하셨으면 외우셨을 수 있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200연라자의
부스 공부를 하시고요. 그 부스와 간단한 한자의 조립 과정에서 충분한 이야기거리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당시의 선인들의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는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